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래, 월가, 테슬라, 그 다음에 국제 뉴스까지 두루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결과는요, 피말리는 접전입니다. 어느 후보 하나 0.5포인트 이상 앞서는 곳이 없습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해리스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트럼프는 선벨트 지역에서 초박빙을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샤이 해리스, 샤이 트럼프 표들이 0.5포인트 앞서는 이 표들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틀 동안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주말에는 비트코인 움직임 보고 계시는데요. 7만 선이 깨졌습니다. 지난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만 불을 넘겨섰던 비트코인.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트럼프 당선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7만 불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표심이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미국민 대다수는 누가 이기든 미국은 쪼개진 두 미국을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선거 스트레스에 미국인 대다수 70% 정도가 골치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치 아파.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스페인 지역에 홍수가 나서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스페인 하면 축구가 생각이 났는데 홍수가 잘 안 나는 유럽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홍수가 대박 나가지고 무려 200명이나 사상자가 났다는 것. 와, 여러분 지구 환경 이제서라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미국의 조사기관 말고 영국의 조사기관 중에 더 타임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승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선거 인단도 276대 262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의 초접전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응답자 3명 중에 1명이 경제 문제를 주 이슈로 삼았고요. 9월보다 지금이 미국의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해리스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분위기죠. 자, 다음에 흥미로운 기사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공직 석상에 오른 일론 머스크의 상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 Occupy Mars, 즉 화성을 점령하라. 자,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2002년에 그 회사를 세웠거든요. 그 이후에 좀 화성 탐험에 집중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주 전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우주인을 화성에 착륙시킬 것이라면서 머스크 CEO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가 연대해서 공고해지면 나사의 전략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주 산업에 관심이 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나사의 화성 탐사 계획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우주 정책 분석가들이 이런 연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첫 임기 중 미국의 우주군을 창설한 것을 두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2기 임기 중에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화성 탐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 사령관 출신의 우주인 패기 휘트슨을 만나 화성 탐사 계획을 물었다고 하죠. 당시 휘트슨이 비용 문제로 국제협력이 필요해 2030년까지는 화성 탐사가 어려울 거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2기 임기 중에 시도하고 싶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을 했죠. 2019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나사가 달로 향하는 것만 말하고 있으나 이제는 화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화성에 진심인 두 남자가 의기투합해서 만나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근데 저는 화성도 화성이지만 지구 문제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보수당의 새 대표가 뽑혔는데 최초로 흑인 여성이 선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TGIF. TGIF.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갔던 곳인데 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렸습니다. 여기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TGI 프라이데이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한 배달 서비스 업종 부분의 발달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GIF는 자, 오늘 장기간의 재정난과 TGI 프라이데이, 즉 영국이죠. 운영하던 호스트모와의 거래 결렬로 어려움을 겪은 그때 법원에 챕터 11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레스토랑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고객들에게 평소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영국의 연방파산법인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거든요. 자, 여러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주거비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인 레드랍스터는 수년간의 매출 감소, 비싼 임대료 등의 영향으로 챕터 11을 통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갔죠. 이탈리아인 체인 부카디베포, 와, 부카디베포도 그렇게 됐구나. 생선 타코 체인 루비오까지. 그 다음에 멕시코 레스토랑 체인인 티후아나 플래츠도 올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야, 미국에 사는 저도 몰랐네요. 부카디베포, 루비오스. 야, 루비오스는 매주 화요일마다 먹는 작품인데 어쩐지 요즘 가보면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물 경기의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고 저희 미주노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현실로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중국의 BYD 분기 매출이 테슬라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자,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네요. 자, 요거 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중국 최대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BYD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테슬라를 제쳤죠.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YD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밝혔습니다. 자, 아셨죠? 즉 유럽의 관세 폭탄, 그 다음에 미국 확장이 일단은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에 BYD의 성장성은 여기에 지금 막힐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테슬라에게는 굉장한 호재겠죠. 일단은 요까지. 자, 일단 워런 버핏의 버커헤이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지분을 더 줄였다고 하네요. 자, 투자의 대가죠. 우리 버핏 형님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량을 3,252억 달러, 한국 돈으로 448조 9,386억 원. 야, 이거 정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를 했네요. 애플 주식을 더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자꾸 주식을 다 팔고 자꾸 캐시로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코 저런 전설들의 리스크 관리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셨죠? 자, 스타벅스가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굉장히 분위기 안 좋죠. 어닝도 박살나고 좀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스타벅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중국의 내수 침체도 한몫을 하는데요. 좀 들여다볼까요? 자, 스벅이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식물성 우유에 대한 추가 요금을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자, CNBC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자,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죠.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CEO가 부임 후 첫 실적 발표에서 지난 7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직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출 증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스벅은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주요 음료 주문 시에 두유 등 식물성 우유 추가 선택했다는 요금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도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차 음료에서 최대 4온스의 식물성 우유를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건데요. 현재 최대 80센트에 달하는 추가 요금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스타벅스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이달 7일이죠. 미국과 캐나다의 직영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물성 우유는 에스프레소 샷 추가에 이어 스타벅스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루어지는 추가 주문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은 최대 80센트에 달하자 최근 몇 년간 해당 요금을 없애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스벅의 추가 요금 정책이 유당 불내증 등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수벅은 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 폐지 방안 외에도 매장 내 편의성 확장을 위해 조치를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 직영점 음료 가격을 동결하고 매장 내 편안한 좌석과 도자기 머그잔, 소스바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문 후 4분 이내로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메뉴를 단순화하여 올리브유, 첨가 음료 등은 메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몇 개월 이내로 포장 주문과 매장 이용 주문을 구분하겠다는 구상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스벅은 CEO를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며칠 전 스벅의 4분기 실적에서도 3분기죠. 7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나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스벅을 이끌던 레이먼 레시언 전 CEO는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17개월 만에 사임했고요. 이후 패스트푸드 치폴레의 CEO였던 니콜이 그 뒤를 이어받았는데요. 니콜 CEO는 실적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고객과 성장을 되찾기 위해 근본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벅은 고객들이 머무는 커피점으로서의 뿌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제 바닷가 라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스벅은 좀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수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정권을 위임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동안 수벅 직원들이 계속해서 인종차별적 사건들을 친거해야 되는 것, 그만큼 직원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동 전쟁 이슈, 중국의 지금 루이신 커피에 밀리고 있는 상황들, 근본적인 너무 몸집이 거대해짐으로 기동성이 무너졌고요.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때려잡아야 되고, 보다 강도 높은 강구책이 나오면서 혁신의 이미지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수벅은 커피계의 아이폰을 추구했거든요. 커피계의 아이폰. 그래서 수벅 말고 특별히 먹을 커피가 없잖아라고 하는 아니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킨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랑 뉴포트 비치 쪽에. 근처의 수벅들은 다 망해서 나가 떨어져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탈리아라든 유럽 쪽의 수벅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도 평균가 이상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다른 커피숍들이 커피를 조금밖에 안 타니까 진짜 물인지 커피인지, 하지만 조금만 경쟁력 있는 곳에 가면은 수벅은 경쟁력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맞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커피계에 아직 아이폰 되기에는 한참 멀었죠. 근데 이제 그런 안일함이 베어 묻히면서 좀 혁신을 뒤로 하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발휘하고, 그리고 반가 커피 때리면서, 커피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대대적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스벅도 그렇고 맥도날드는 말할 것도 없고 웬디스도 지금 매장을 엄청 닫는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마지막에 다 먹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는 다 무너지는 분위기니까 정치인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스벅도 차리고 맥도날드도 차리고 정치인들을 다 차려야 되죠. 그렇죠? 좀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25%까지 추가 감축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25년 동안 절대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인텔을 굴러 들어온 돌이 완전히 빼버렸는데, 그 굴러 들어온 돌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가자지구 공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로켓포 반격도 이어지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고요. 미국의 10월은 고용 쇼크입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도 부동층을 공략하려고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자, 플로리다 할로윈 거리 축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떤 정신병자 한 새끼가 와가지고 총을 쏴버렸습니다. 야, 진짜 이태원 참사의 진상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 할로윈 참 매년 힘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FSD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머스크는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의 FSD는 이제 거의 전부 AI로 작동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인간이 생물학적 신경망으로 운전 방법을 학습한 것처럼 FSD의 기반이 되는 AI 역시 같은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다면서 AI의 학습이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테슬라 AI 팀은 자체 X 계정에 FSD 최신 버전인 V13 업데이트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주말에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FSD V13 13.0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달 하순까지 13.3을 광범위하게 출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새로운 FSD V13이 더 향상된 AI 기술과 신경망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충돌 회피,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예측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운전자가 주행 시 상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는 레벨 2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미국에서는 아직도 레벨 2예요. 2. 특별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FSD 작동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예비 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지요. 자, 캘리포니아의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납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세금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구직 희망 노동자들이 5개 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5개 주는 버지니아,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5개 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데 대거 이동하고 있는 또 기반에는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이쪽이 너무 주거비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인 것도 한몫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희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올려드린 저희 뉴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올해 마지막 공부방 지원입니다. 여러분, 공부방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우주 6기 공부방 지원에 지원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